이분이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합의서를 써달라. 실제로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 적어도 3천만 원은 입금을 해야 내가 너한테 합의서를 써주겠다. 그랬더니 3천만 원 입금해줄 테니까 합의서 써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입금을 해주신 거예요.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기분 좋은 소식을 듣게 됐는데,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셨던 분이 이렇게 실제로 합의금을 일부 받으셨는데 성공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러한 사기의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냥 제가 사기꾼이라고 할게요. 사기꾼과 저희 의뢰인은 소모임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동네가 가까워서 자주 술을 마셨나 봐요. 근데 그 사기꾼이 자기는 회사 대표고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한테 매각을 할 예정이고 급하게 뭐 돈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고민을 했었나 봐요. 근데 저희 의뢰인은 그 당시에 사회초년생이었고 신용카드도 만들지 않았던, 그냥 월급만 받은 상태여서 신용이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사기꾼이 의뢰인한테 너의 신용을 이용해서 제2금융권에게 일정 돈을 빌려주면 그 돈에 대해서 매달 이자랑 원금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럼 넌 그걸로 갚으면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생판 모르는 남한테 이거를 빌려주는 게 되게 쉬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런 식으로 온갖 거짓말 다 해서 저희 의뢰인은 자기 이름으로 제2금융권한테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빌린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이율이 세가지고는 한 달에 108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예요. 첫 해에는 그래도 한 1,200만 원 정도는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끊기는 거죠. 당연히 수순대로. 그 의뢰인은 매달 108만 원을 갚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모아둔 돈을 다 이용해서 그걸 다 변제를 해버렸어요. 결국에는 이자랑 원금이 6천만 원까지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 형사 피해자 금액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경우에는 4천만 원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지만 이거를 따로 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은 지연손해금과 손해배상까지 같이 청구를 하게 돼서 저희는 6천만 원 넘는 금액을 청구를 했고, 그것도 역시 전부 승소가 돼서 판결문을 받았는데 사기꾼들이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같이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사기죄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합의서를 써달라. 저는 그 의뢰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로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라고, 적어도 3천만 원은 입금을 해야 내가 너한테 합의서를 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3천만 원 입금해줄 테니까 합의서 써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입금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사기죄 공판기일이 있었던 거고, 사기죄 공판기일에 이 사람이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를 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3천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4천만 원 중 3천만 원이라는 꽤 큰 금액이 입금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판기일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 판사가 나오라 그래요. 그게 1회 공판기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한 기일 더 속행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한 기일 속행해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일이라는 거는 법원에 나가는 날을 말해요. 그래서 하루 더 기회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회가 없으면 바로 판결 선고일을 잡거든요. 근데 그렇지 말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끄는 방법인 거죠. 웬만한 이런 사기꾼 사건의 경우에는 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상황이라서 특별히 더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1회 공판기일에 바로 종결을 하고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2회 공판기일에 잡았더라고요. 아마 피해자와 합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조금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공판기일 전에 제출하는 증거만이 증거로 인정이 되거든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종결되기 전에 실제로 돈을 보내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달라고 했던 거죠. 이 사람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합의에 대해서 말만 했을 뿐이지 돈을 보낸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도 갑자기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조문을 보면 나와 있어요. 형법 51조에서는 양형의 조건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인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그 양형위원회라고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가보면 양형 기준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양형 기준이라는 거는 실제로 법정 구속을 할지 집행유예를 줄지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인 게, 사실 법정 구속을 하게 되면은 차 타고 가갖고는 법정 구속되면은 그 차 그대로 두고서는 끌려가는 거거든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에 부합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돼요. 사기꾼에 해당하는 양형 기준은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의 피해를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감경이 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사기꾼이 피해액 4천만 원 중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갚은 거죠.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간 게 구속될 것 같으니까 집행유예라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법원은 6천만 원을 주라고 했죠. 근데 3천만 원은 그냥 자발적으로 준 거죠. 나머지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경매 붙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6천만 원은 실제로 있어야지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절대로 돈을 받기 전에는 합의서를 써주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돈이냐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절반 이상의 돈을 받으시고 합의서를 써주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5천만 원 중 1천만 원 갚았다고 해서 합의서를 써주면은 사실 그것도 별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돈 받기에도 더 힘드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일절 합의 안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을다라고 하면은 그 돈은 받되 전액 합의했다고 써주시는 것보다는 합의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받았다,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했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에 겪은 저의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피해자 입장에서나 가해자 입장에서나 실제로 어떻게 합의를 쓰느냐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